수요일에 3프로 공략주 출발합니다.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를 네.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 안에선 엔비디아가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기록하면서 장 마감한 바 있는데요. 뉴욕 증시 수요일 장 마감하고 나면,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아마 목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일단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 안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IT에 대한 투자의 의견은 저는 여전히 매수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은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이라고 보여지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보여지는 데이터 센터 AI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한 것이 아니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지금 다른 나라보다 초격차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기업들이 나라들이 더 많다라는 게 팩트거든요. 그렇게 저는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력 그 시장의 중심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혹은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걱정 혹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관세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크니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었어요. 네. 이건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만 트럼프가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2분기,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명확하게 내볼 수 있던 기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확실하게 이 탈출구를 찾았죠. 어디서 찾았냐면 사우디. 중동 시장에 가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제품의 HBM을 또 팔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2분기, 3분기 실적 분명히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존재하겠지만 여전히 걱정 없이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걸 여실히 좀 반증을 하는 것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콜옵션 베팅이 굉장히 강했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혹은 HBM 밸류체인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내일 우리나라 장전에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기존에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격적으로 쫓아가시기보단 내일 시초의 평가를 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세론이 작용하지 않고 쭉 간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요. 만약에 세론이 작용이 된다 그러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은 장비주 안에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위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박빙이네요. 둘 다 3% 넘는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상 SK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 또는 그쪽 밸류체인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참 이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질문이라서 초박빙이에요, 오늘. 네. 올 초만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의 우위를 좀 점했었는데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는 지금의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의 중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생명이구나.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잘 다듬어 줄 거긴 합니다. 하지만 투심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것저것 고민하는 게 어렵다면 저는 유리기판 쪽 그게 이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상용하는 앱솔릭스를 기반으로 하는 SKC 혹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지만 지난주 주말 사이에 나온 또 글라스 인터포저 관련한 이슈로는 삼성전자도 또 만만치 않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교집합이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쪽이 유리기판이 아니겠는가? 장비주 쪽으로 보면 피롭틱스 그리고 YC캠, 캠트로닉스, JNTC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이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피롭틱스 오늘은 살짝 움직임이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유리기판 관련주로 내가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대체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유리기판 쪽으로 먼저 발을 뻗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쪽에 질문도 한 번만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SM이 텐센트 뮤직 쪽으로 인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앞으로의 SM의 주가 전망 또는 엔터주 쪽에서 저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텐센트가
기존에도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이대주주 혹은 이제 대주주 요건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 시점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JYP, YG, 하이브, SM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센트가 이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주주로 이제 왔다는 것은 지금부터가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은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국내라든지 유럽, 미국보다 가장 활발하게 개화가 되었을 때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나온 뉴스 기준으로 보면 가장 대장주는 디어 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차트의 모양이 위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 지금 도지 모양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봉상, 월봉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이맘때쯤에 기록했던 고점 부분까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디어유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디어유가 시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저평가되었다라고 평가받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올라올 수 있는데 참 선택하기가 복잡하죠. 이럴 때 ETF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TF를 하나 찾아봤더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이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JYP, YG 이쪽도 있겠지만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요.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크래프톤도 들어가 있고 넷마블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엔터사와 관련한 텐센트의 뉴스의 가장 큰 시장이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 시장을 포션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이 ETF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을까 저 종목이 좋을까 고민하신 분들은 차라리 해당 ETF를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게임, 엔터 이쪽으로 네. 나는 조금 더 가고 싶은데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묶어서 아예 ETF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 체크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AI 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픈 AI와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또 대선 앞두고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AI 관련주 자체가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그 안에서 카카오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보실지 여쭤볼게요. 사실 미국의 챗 GPT 열풍이 분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을 줬어야 하는 기업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였는데 참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또 인정을 떠나서 투심 자체가 이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았던 지난 한 해와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보더라도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그래도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AI 플랫폼이 성장을 한다면 이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를 할 동의하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이들의 어떤 플랫폼들을 사용합니다. 메신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상품을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 AI 플랫폼 시작이 이제 발판이 저는 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카카오가 카나나 AI라는 것을 가지고 AI 플랫폼에 지금 힘을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챗 GPT와의 협업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선 시작을 했다는 것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네이버였죠. 편을 조금 더 손을 들어줬죠.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이퍼클러버 X라고 하는 AI 이 플랫폼 서비스를 먼저 선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네이버의 실수는 뭐였냐면 하이퍼클러버 X의 어떻게 보면 확장성, 접근성. 그러니까 써보신 분들 저 물어보면 알고는 있는데 안 생각보다. 써보셨다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 주가가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올라올 만한 지금 명분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나나 AI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이 이 카나나 AI를 쓰려면 나와서 또 카나나 AI 플랫폼 어플을 또 켜야 되거든요. 귀찮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근성이라든지 또 챗 GPT처럼 확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카카오가 우리나라만의 생태계 안에서 챗 GPT만큼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저는 점수를 좋게 준다면 최근의 가격은 충분히 밸류적으로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카카오 이야기하면서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번 주 통틀어 보면 카카오뱅크도 강하고 카카오페이도 강하고요. 보통 그룹 쪽 같이 그렇죠. 움직이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강한데 이들이 강한 이유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룹사의 어떤 중심이 카카오가 강하니까 따라 움직일 수 있겠다. 이것도 있겠지만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가게를 AI가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준다거나 네. 소비에 대한 패턴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줘서 그 소비자에 맞는 카드를 또 발급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부분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는 한번 높여보실 필요는 있는데 지금 밑에 하단에 나오고 있죠. 과연 이 부분들이 접근성이 얼마만큼의 그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접근성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번거로워지면 정말 좋은 기술과 능력들도 저희가 꽤 그렇죠. 이렇게 배제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카카오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바이오 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암학회 아스코요. 5월 말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서 아스코 안에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내지는 함께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그렇죠. 좀 투자에 대한 심리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아스코학회에 어떤 기업에 참여를 했고 네. 그 기업들이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있느냐 이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자고 났더니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시장에서는 엔터 이야기가 네. 메인이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바라보면서 반도체 IT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갑작스럽게 또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어제 강했던 아스코 이야기들이 혹은 아스코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놓고 보면 시세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이제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하루 만에 지금 당혹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네. 지수는 좋은데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화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왜 밀려? 예. 이거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은 시점이긴 한데 저는 이제 최대 암학회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여전히 높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연구 성과에 대한 공개 학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 성과 공개를 할 때 하더라도 초반에 성과를 보고하는 학회가 있고 후반기 성적을 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학회가 있는데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네. 일단은 일상보다는 이상 삼상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학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당장 학회를 통해서 기술 수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참여하는 그런 학회이니 만큼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충분히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ABL 바이오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흐름은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티움 바이오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네. 온코닉 테라피틱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루닛을 조금 제외하게 되면 아스코 개막하기 이전에 이미 익숙한 이유가 먼저 선반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오히려 학회 끝나고 나서 세론?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스코 관련주를 좀 보자라는 건 만약 티움바이오라든지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면 그 이후에 세론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코 관련주도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매매 타이밍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오히려 세론이 나왔을 때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펀더멘탈만 문제 없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쪽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쪽이 AI가 접목된 제약바이오가 의료 AI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표격인 이제 루닛이 이번 아스코학회에서 또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루닛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관련주 쭉 나가고 있죠. 뷰노, 셀바스 AI, JLK 그리고 최근에 많이 또 언급되었던 3빌리언 이러한 기업들이 한 번 또 시세를 크게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이번에 학회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투자자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반도체 IT 때문에 혹은 엔터주라든지 2차 전지 상승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하루 만에 싹 내려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음과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체크는 지금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저희 드가님께서도 요즘 장이 그래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슈가 있다가 또 다음 날 갑자기 다른 그쵸. 이슈로 바뀌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가 만약에 눌린다고 했을 때 다시 또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좀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안쪽에서요. 뭐 말씀 주신 온코닉 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루닛 세 종목 중에 좀 집중하고 계신 그런 종목 있을까요? 일단 저는 루닛이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업이니만큼 루닛에서 좋은 성과가 좀 나와야지만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주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수 시장 그 밖을 못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밖을 처음으로 나간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루닛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 또 해외 성과가 가장 먼저 크게 잡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도 지금 루닛이 해당 섹터의 어떤 선두주자, 선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루닛이 여기서 성장을 하게 되면 후발주자로 보여지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 루닛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힘껏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뭐 내일 아침에 당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날의 지표와 당일날 FOMC 회의록도 발표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회의록 발표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이 만약 다뤄지게 되면 그 어떤 섹터보다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요. 지금 반도체 IT도 여전히 관심 있고 데이터 센터 AI도 관심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관심이 몰려진다. 그러면 그 교집합엔 의료 AI가 당연히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굳이 아스코 학회를 떠나서라도 계속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끌고 가 본다라고 한다면 아스코 2025 이벤트를 앞두고도 조금 더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하는 이유가 플러스 되는 것 같습니다. 3프로 공략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다뤘던 카카오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바닥권에서 저는 올라올 때 2등주, 3등주를 먼저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대장주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대장주가 뭔가 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2등주, 3등주를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카카오도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면 역시나 카카오구나. 역시나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들은 안 되는구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악플들이 좀 달릴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신다면 카카오를 가장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의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챗 GPT하고의 협업,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 오픈 AI에서 한국 지사를 빠르게 만든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만큼 이 챗 GPT를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산업에 지금은 이제 다 챗 GPT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확장성과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에 따른 협업에 따른 이 시너지 효과는 카카오에서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카카오 엔터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줬을 때가 언제였냐? 한참 좋을 때
자꾸 이제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카카오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죠? 카카오페이도 봐야 되고, 카카오뱅크도 봐야 되고, 맞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봐야 되고, 근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제가 만약 CEO라도 카카오엔터는 분할 상장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카카오엔터까지 분할 상장을 해버리면 아니, 설마요. 이제 카카오를 바라보는 투자자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가능성은 낮기에 최근에 이 자회사 카카오엔터 어떻게 보면 계열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팩트이기에 가장 큰 부담이었던 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다가오는 2분기에 혹은 3분기에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카카오의 위치는 네. 밸류적으로도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금 낮다. 작년에 네이버에 비해 이제 많이 밀려 있었던 카카오가 오히려 지금 네이버가 이렇다 저렇다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선수 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의 카카오를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 정말 위험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조정이 안 나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또다시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네. 3만 원 초반대까지도 어떡해. 보여줄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의 가격도 괜찮지만 현재 구간에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요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매수의 타이밍과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손절 라인을 제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3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39,000원은 오늘이 아니라 네. 어제 시작 가격이거든요. 어제 시작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저점 이탈하고 나서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역시 카카오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39,000원 이탈 시에 저는 손절을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대신에 이제 올라왔을 경우에는 업사이드를 조금 더 크게 열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넘어가야 할 산은 45,000원이라고 하는 이 매물벽인데 이 45,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 5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도달을 했을 때 지금 주봉을 보게 되면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주봉상 중장기 이평이 좀 몰려있는 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올려서 목표가를 올려서 5만 5천 원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위치.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래로는 3만 9천 원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위로는 1차적으로는 4만 5천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5만 원, 뭐 3차적으로 최종은 5만 5천 원 이렇게 목표가를 올려 잡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카카오는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지난번 3월 초에 주가 추이도 그렇고요. 한번 추세를 타면 잘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카오가 문제는 사실 10층에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10만 원대의 카카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물타기를 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실까요?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건님이 말씀을 주셔서 고민을 해보면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 반등에 입각한 시세를 노려보는 것이지 네. 아직까지 본업에서 AI가 탑재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눈으로 그 기술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이 실제 재무제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만약 윗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은 자율 회복을 그냥 보고 계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추후의 비중 확대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술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재무제표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는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아니라 완전 카쪽이 같아요. 그럼 만약에 5만 원 또는 5만 5천 원 목표가 달성할 때 비중 축소도 괜찮을까요? 그런 보유자분들께? 만약에 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저는 분할 매도도 분할 매도겠지만 계속 한번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제가 어차피 오늘 기준으로 카카오를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매주 방송 나올 때 만약 카카오에 대한 변동성이 보이면 계속 카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3% 공략주로 카카오 받아봤고요. 바로 두 번째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요. 저희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스코 얘기 실컷 하고 어떤 종목일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아스코에 등장하지도 않는 기업을 말씀드려서 좀 네.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오늘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높은 영업이익률을 꼭 체크를 하셔라.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렇죠.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기술 좋습니다. 기술 이전할 겁니다. 우리 기술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보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로직스처럼 지금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실적이 쌓이는 기업을 꼭 추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도대체 저 기업은 뭔데 그럼 돈을 잘 버냐라고 하면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니 언제적인데 콜레라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유럽인가요? 아프리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프리카. 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기업들이 혹은 개인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콜레라 백신을 사기가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나서느냐, 결국 정부 혹은 나라가 나서서 유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콜레라 백신을 수급을 받습니다. 네. 당연히 개인이 살 때보다 정부에서 혹은 나라에서 사게 되면 결제도 안전할 수 있고 굉장히 다량으로 사가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들어오는 자금력이 굉장히 재무제표에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장점이 많은 유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저는 콜레라 백신 우리하고 전혀 연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계속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또 재형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더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제약바이오 쪽을 보신다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들어봤고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천단제약 들어봤는데 여긴 또 무슨 기업이야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작은 기업이 아니라 정말 영업이익률 좋고 그리고 그 좋음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인 상황이라서 네. 저는 유바이오로직스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의 흐름은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0.68%는 밀렸다라고 하기보단 그냥 플랫하게 행보를 하고 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현재 구간에서 1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네. 저는 충분히 최근에 어떤 상단, 박스 상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신선한 종목 유바이오로직스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그래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주는 것 같은데 오후장에 진입이 괜찮을지요? 왜냐하면 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살짝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I'm still very hungry 맞나요? 네. 배고프죠. 네, 이 정도 수급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고민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네. 만약 외국인의 수급마저도 오늘 내일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저는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었던 반도체 IT에 대한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만약 외국인들의 수급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그 중심에는 당연히 또 2차 전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2차 전지주들은 기업별로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셀이라든지 소재 쪽을 좀 보시기보단 장비주 안에서 수주 잔고가 많은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1순위는 여전히 반도체 IT, 2순위는 코스닥 쪽에서 수급의 개선 시 2차 전지 장비주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짧게만 네. 요것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반도체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쭉 올라요. 그동안 반도체는 네. 안 갔으니까. 반도체 2차 전지가 가면 그때는 조선, 방산, 원전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는데 분할 매도는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조방 원 중에 대신에 조선과 방산은 다시 매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팅이 너무 강하고 오랫동안 유지됐었기 때문에. 하지만 원전주들은 최근에 슈팅이 나온 비교적 네. 짧은 어떻게 보면 기간 동안 슈팅이 나온 쪽이라서 그 셋 중에
조정 시에 순서대로 다시 담는다라고 하면 저는 원전주부터 체크를 해보는 게 지금 맞지 않겠나. 공교롭게도 반도체 IT와 가장 또 밀접한 게 전력에너지 플러스 원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후장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강했지만 조금은 소외됐던 섹터 반도체 쪽으로 오후에 계속 수급이 이어진다면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SS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